하이버! 여러분은 도적과 의적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도적이 그저 도둑이라면 의적은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쁜 탕관오리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도둑이었는데요. 조선시대 3대 의적이라고 손꼽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입니다. 이 셋은 모두 실존인물인데요. 아니, 이들이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모두 실존인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임꺽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했던 도적무리를 이끌었던 임꺽정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는 정말 알려진 것처럼 의적이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임꺽정은 국가의 적이다. 임꺽정은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고 500명의 관군과 맞부딪혔던 그야말로 규모가 큰 도둑이었는데요. 임꺽정은 조선왕조실록에 임거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이 사이시옷 역할을 하여 임꺽정 하여 임꺽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는 황해도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하면 주로 소와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백정 중에는 도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회자수, 일명 망나니도 있고 줄을 타며 춤과 노래를 하는 창우 등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임꺽정은 그 중에서도 갈대나 버들나무를 엮어서 바구니나 고리짝을 만들던 일명 고리백정이었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꺽정이 활동한 시기는 조선시대 명종 때입니다. 명종은 중종의 둘째 왕자이자 인종의 동생인데요.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여 만에 죽자 당시 12살이었던 어린 명종이 뒤이어 왕이 됩니다.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이때 임꺽정의 생계가 참 막막해집니다. 우선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입니다. 원래 황해도 지역에는 갯벌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네, 간척 사업을 통해 대규모 곡창지대로 변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값이 상승할 것 같으면 누가 오죠? 네,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가 옵니다. 왕족, 양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황해도로 와서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규모 간척 사업에 원래 이 지역에 살던 힘없는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일도 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죽 써서 남준꼴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간척한 땅에 대한 권리는커녕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더불어 아까 임꺽정이 갈대를 엮어 고리짝을 만들던 고리백정이라고 했었죠. 원래 갈대밭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갈대를 가져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갈대밭에 벼랑간 주인이 나타나 앞으로 갈대를 쓰려면 돈을 내고 쓰라고 합니다. 그 주인은 바로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삶은 더욱 팍팍해집니다. 거기에 더해 황해도는 중국 사신단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사신단을 맡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과 노동력을 황해도 지역민들에게 부담토록 했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진 이 땅에 결국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임꺽정은 도적이 됩니다. 1559년 임꺽정과 그의 무리는 황해도부터 경기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상대적으로 관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데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그들은 관군을 물리치고 도적지를 일삼습니다. 당시 한양에까지 나타나는데요. 이때 현재 청계천에 위치한 오간수교를 통해 잠입하고 탈출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과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나타나 활동하자 국가는 이제 임꺽정과 그의 무리들을 정식으로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500여 명의 관군을 보내 토벌하려 합니다. 되려 임꺽정은 이 관군들을 물리치고 군마를 약탈해갑니다. 나중에는 명종이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5도에 각각 임꺽정을 잡는 대장을 정해 자잘한 업무 처리 대신에 임꺽정을 잡으라고 선언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꺽정은 긴 시간 동안 체포되지 않습니다. 되려 개성부 포도관 이혁근이 이 과정에서 살해당합니다. 왕이 직접 임꺽정을 잡으라고 명까지 내렸는데 긴 시간 동안 임꺽정이 잡히지 않자 관리들은 거짓 자백을 받아 허위 보고를 해 유배를 보내게 하는 등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1560년 임꺽정의 참모 서림이 체포됩니다. 서림은 관군의 편으로 돌아서 임꺽정을 추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임꺽정은 체포되지 않다 1562년 1월 임꺽정이 체포됩니다. 무서웠던 기세와 달리 조선왕조실록에서 임꺽정의 최후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임꺽정은 딱히 의적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치고 밀고자의 배를 갈랐다고 했을 정도로 무서운 도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백성들을 도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임꺽정은 과연
그저 도적질을 하다 사망한 한낱 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어려운 세상에 목소리를 냈던 백성이었을까요? 오늘의 임꺽정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